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코칭하듯이 조금씩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생각의 차이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현재는 배재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전담으로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현우 강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제목은 과학 성적의 추월 차선 그리고 다가올 미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드리는 과학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적 상승의 특별 가이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어머님들께서는 당연히 저를 처음 보시겠죠. 그러니까 저가 어떤 사람이자 되게 일단 궁금할 텐데, 저는 당연히 그냥 강사를 해온 사람은 오히려 아니고요. 저는 원래는 중앙대약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대를 나와서 원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가려다가 또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과학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아시다시피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 젊은 연령층이다 보니까 주변에 현재 과학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왜 과학이 현재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더 정말 실질적으로 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예시들을 좀 많이 가져가시게끔 그런 진짜 예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머님께서는 자녀분이 몇 살이세요? 중1이요?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인데, 남학생인가요? 예, 남학생이고요. 그럼 사실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사실상 우리가 문과가 사라졌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아직은 그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의 어떤 교육부의 어떤 정책으로서 문과와 이과가 사실은 통합되자라고 해서 현재 2028학년도 수능에는 통합과 그다음에 통합사회가 같이 수능을 보지만 결국엔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책들이 결국에는 대학 가서도 반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막 그렇게 과학 공부를 위주로 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텐데, 중학생이라 그러면 저도 과학 강사지만 당연히 국영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부정하진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특히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특히 어머님들 생각에서도 수학을 잘하면 뭐 과학을 잘한다? 그리고 뭐 수학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사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수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또 저도 뭐 수학이 재밌었고,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당연하게도 국영수를 열심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맞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하자마자 그 이제 반배치고사 이런 걸 보잖아요. 뭐 이거 학교마다 다르지만, 근데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려서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잘 성적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좀,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코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렸는데 엄마를 끌고 제가 학원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리면, 그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레벨 테스트를 학원에서 봤는데 교과서 변형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25개 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춘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 뭐 워낙 강사분들도 세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 시험지를 집어 던지면서 난 이런 학생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왔다는 걸 아니까 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모르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강사분에게 드린 다음에 딱 한 달만 가르쳐 봐라. 얘가 잘한다 하면 잘할 아이니까 한 달만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만두셔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이제 자식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오케이 하시고 가르쳤는데, 제가 이렇게 느는 걸 보니까 지금은 사실 굉장히 제 은사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서로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열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문제 풀어 이런 사람이라면 저도 사실 튕겨져 나갔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를 하나씩 묻고 그게 대답이 안 되면 그 다음 진도를 절대로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뭐 국영수 강사분들과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느꼈던 좋은 강사는 그런 이유를 묻는 강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중학생인데 과학은 안 해도 될까요? 국영수만 잘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을 넘어갈수록 점점 국영수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이 추가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어느 누구도 과학을 메인으로 두되 뭐 국영수를 서브로 둬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맞다.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국영수만 잘하면 과연 아이가 미래가 보장이 될까? 아니면은 중학교 내신, 뭐 고등 수능, 뭐 생기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진로에 과학은 정말 필요가 없을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과학적 사고력 없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약간은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약대를 바로 가지 않고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다가 이제 나랑 좀 안 맞는다 하면서 이제 바꾼 케이스야 나중에. 근데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꿈이 교수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랑 컨택을 정말 많이 하고 실제로 연구실에서도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의 특징은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국영수를 잘하면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공부를 좀 하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아이의 전반적인 테스트는 일단 확립이 된 건데, 그럼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연대, 공대 뭐 이런 데 왔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취업을 하거나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국영수를 잘하는 게 과연 그게 이제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세요. 그래서 특히 뭐 지금은 좀 트렌드가 달렸을 수 있겠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균관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나 영어는 못 하더라도 과학만 계속 1등급이면 뽑아갔어요.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나왔던 중앙대는 약간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도 이름이 다빈치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에 탁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앙대는 약간 국영수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하는 학생을 뽑고, 성대는 약간 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약간 이렇게 대학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 대학마다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국영수만 잘한다고 해서 과학은 좀 못하더라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 결국엔 우리 아이가 졸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건 국영수가 아니라 과학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면밀하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조금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나온 어떤 출신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망한 요즘 대한민국의 전공은 사실은 과학 관련입니다. 그래서 의대나 뭐 약대나 뭐 공대, 뭐 생명과학, 그다음에 뭐 AI 뇌과학 이런 것들도 되게 다 과학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어떤 스텝을 처음 밟아 나가야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좀 예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9등급제니까 옛날엔 9등급제였으니까 9등급제 기준으로 졸업할 때 고등학생 때 한 6등급, 한 7등급. 그래서 결국엔 대학을 잘 못 갔고 강원도의 어떤 시골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멀티미디어 공학과라고 해서 약간 요즘 코딩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근데 결국에는 취업을 할 때 보니까 취업을 잘 해요. 취업을 하고 괜찮은데 신노년의 어떤 곳에서 지금은 성수로 이사를 갔지만 취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성적이 정말 낮더라도 취업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도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라 문과 성향이었고, 근데 부모님은 이과를 가라 그러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이 낮아도 취업은 돼요. 근데 이제 제 아는 지인 중에 몇 분이 계시지만은 일단 문과는 서울대라 하더라도 졸업 유예를 해요. 졸업 유예 혹시 아세요? 졸업 유예. 그렇죠. 졸업을 이제 유예하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취업할 때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업이 안 되면 그 사이에 뭐 했냐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졸업 유예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지원서를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인턴도 했어요. 50개의 지원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학점이 3.8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한 3.8에서 4. 그 정도면 대기업 가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요즘 그만큼 뭐 공개 채용도 그렇고 그게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막 여러 가지로 문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취업 시장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일단 하루 세 끼 밥 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안정적으로 살려면 이과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과 중에서도 요즘 뜨는 건 뭐 AI라는 컴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뭐 생명과학, 뭐 전반적인 공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쪽도 약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정도라고 한다면 문과 쪽에서의 학과의 취업률은 정말 심장이 터질 만큼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목, 이런 학과를 어쨌든 지원을 해야 아이의 미래가 좀 보장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특히 남학생이라면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런 학과에서 조금 더 잘하려고 한다면 과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중학생은 사실 어리기 때문에 뭐 과학을 뭐 계속 선행을 친다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는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싫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흥미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흥미를 한다라는 건 막 뭐 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영재고나 뭐 과학고나 이런 걸 목표로 한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어떤 스텝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일단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문과도 과학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요즘 졸업 유예도 많이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부트캠프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문과생들이 코딩을 같이 해가지고 취업할 때 난 코딩도 할 수 있어요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딩도 결국에는 이과적인 이성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과 쪽도 이과의 성향을 같이 끌고 오면서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서 요즘에는 과학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진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학을 공부한다는 건 그냥 성적 내서 100점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는데, 아직 생기부, 중학교도 생기부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지금 그다지 뭐 엄청 중요하진 않다라고는 들었고, 고등학교는 정말 중요해요. 뭐 혹시 입시에 대해서 많이 공부 조금 해보셨나요? 그래도? 많이 못 해봤어요. 하다 보면 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옛날에는 정말 중요했고요. 제가 제 입시를 할 때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고, 저도 논문을 썼던 게 있었고, 뭐 당연히 수상 실적 너무 중요하고, 저 복승사 시간도 1년에 제 기억에 한 300시간씩 채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사라지긴 했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줄여서 세특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기마다,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다 따로 들어가고 과목별로 다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커멘트를 해주는데 당연히 한 30명 있으면, 혹은 학년 전체로 보면 너무 애들의 캐릭터를 잘 알 수 없겠죠.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가 잘하는 분야 혹은 괜찮았던 분야를 써와라. 그럼 그걸 기반으로 써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뭐 국영수는 국영수 알아서 채우겠고, 과학에서 채워야 되는데 과학에서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뭘 많이 하냐면 어떤 교과 선생님이 지원 하에서 실험을 진행한다거나 해요. 그러면 탐구 활동이 되겠죠. 실험. 그럼 굉장히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는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 뭐 어떤 시, 어떤 문학이 재밌었다. 그래서 뭘 찾아봤다. 수학, 이게 재밌었다. 이런 게 더 있는지 찾아봤다. 요게 이제 다 끝이에요. 영어 뭐 찾아봤다. 끝. 근데 과학은 행동이 가능해요. 실험이 가능하죠. 그러면 훨씬 더 생기부가 입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에도 그냥 교과에서 나오는 실험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어떤 질문들. 제가 했던 그냥 실험은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사슴벌레 키우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사슴벌레가 젤리를 먹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사슴벌레를 키웠는데 동아리실에서 얘가 젤리를 당연히 먹겠지만 이제 급식에서 남은 걸 주니까 안 먹는 거야. 그 이유가 뭐지? 우리 몸에 있는 소화효소랑 요 곤충에 있는 소화효소는 다른가? 약간 요런 추상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진행을 해서 세특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한 1000명, 10,000명의 생기부를 보고 나서 누구 뽑죠? 이러면서 막 토의를 할 때 그 사람 그 탐구 활동 했더니 괜찮던데, 이렇게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부는 저도 이쪽 분석을 좀 많이 해봐서 알지만, 이 아이는 어떤 학생이다라고 하는 색깔, 그 다음에 그 특성이 바로 나타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냥 이러면 그게 너무 흔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더라도 이 아이의 특성이 보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빨리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그거대로 쫙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용도를 위해서 사실은 과학이 주는 힘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MSG라고 얘기하는 게 갑자기 싱겁던 게 갑자기 이게 뭔가 감칠맛이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기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다른 아이와는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 내신으로 봤을 때 1.5다. 그러면 1.0에서 2.0까지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를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힘은 가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사실 노력을 많이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혼 없는 생기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과학을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그 입체적으로 탐구 활동을 하는 것까지 이끌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어떻게 지금 중요한지, 그러니까 과학을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과학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거기서 모티베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통합과학은 이제 수능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당연히 공통 과목이자 수능 출제 과목.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과학 어려워, 제 친구들도 과학 싫어하는 친구 많았지만 그냥 문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사탐런 뭐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는 결국에는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봐야 됩니다.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열심히 공부해줘야 되고, 옛날에는 과학을 잘하더라도 뭐 생지를 잘한다, 생물지구과학을 잘한다, 아니면 물리화학을 잘한다가 정말 극명히 나눠져요. 제가 가르치는 배지공 학생들도 물리화학 잘하는 애들은 암기가 싫어해서 생지를 못하고, 생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성실하기만 또 엄청 성실한데 물화를 잘 못해요. 이게 참 딜레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네 개를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어디 하나가 빵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빵꾸가 있으면 안 되고, 요즘 혹시 예시문항 아직 안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문제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다 맞아야 이게 정답으로 되는데, 하나라도 빵꾸 나면 사실은 다 틀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빵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교에서 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통합과학을 이제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는 과학은 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과학은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머님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다, 뭐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은 이미 공부를 좀 해본 스탠스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뭔가를 하는 건 되게 쉬운데, 이미 공부에 대한 어떤 텐션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고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제가 약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중3 때까지 그렇게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수학을 너무 잘했고, 뭐 이런 경시대 이런 데도 막 나가고, 뭐 이제 뭐랄까요, 영어는 당연히 뭐 학원을 다녔으니까. 근데 과학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저는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 이런 경쟁자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시험을 못 보니까 이렇게 막, 야, 너 몇 점이냐 하면서 이렇게 놀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학원을 보내달라 하면서 이제 제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과학을 못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해지게 됐는지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딱 정리하면 다리 연결법이다, 이렇게 이제 물화생지를 정면 돌파했다,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게 이제 총 4단계 스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좀 판서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냥 어머니께서 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쭉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념. 그래서 그냥 개념이면 그냥 교과서 공부예요. 사실 개념만 공부하고 만약 이해가 될 거라면 그냥 시중에 있는 완자나 오투를 보고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케이스, 물리화학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생지는 정말 성실하면 잘해요. 그리고 물화를 잘하는 친구들은 머리가 좀 좋아서, 머리 좋은 친구들은 대부분 뭘 가지고 있냐? 성실함이 좀 부족합니다. 정말 인생의 약간 딜레마인데,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생지를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모티베이션 딱 대주면 어쨌든 책상에 앉아 있어서 외우는 건 되니까 생지도 끌어올려요. 근데 가장 문제인 학생들이 성실해, 너무 착해, 잘해주고 싶은데 생지는 잘하는데 물화를 못해요. 이거는 약간 생각의 흐름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건 그런 생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가 잘 돼 있느냐, 이게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이제 문제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보통 물화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보통 생지는 개념만 알아도 문제풀이는 뭐 자연스럽게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개념을 보고 나서 문제풀이로 이어져야 되는데 안 이어집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께서도 당연히 아시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 과학 예능, 또 요즘 뭐 궤도 뭐 이런 분들 이제 나오시는 거 보면은 뭐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F는 ma, 사실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F는 ma는 배우거든요. F는 ma, 그러니까 힘은 F가 force, 힘은 질량 곱하기 a, 가속도다, 이렇게 배워요.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학을 딱 선택하면 뉴턴에 대한 제2법칙, 뉴턴 제2법칙에 이거 하나 배우고 그냥 빈칸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안 풀리고, 이게 이제 수능에 현재 나오기 때문에 이 F는 MA 때문에 3수하고 4수하고 5수하고 6수하고 10수하고 직장인들이 시험 보고
이런 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하나가 뭐길래? 근데 이제 아이들 혹은 이게 저도 교재를 되게 계속 만들고 있지만 텍스트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게 그냥 다긴 다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입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를 저도 많이 깨달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힘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정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힘이란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사촌동생이 막 추적돼 보여. 그러면 사촌동생이 형한테 형 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F는 MA야. 이러면 사실은 절반만 아는 거고요. 힘이라는 건 원래 진짜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교과서에도 다 써져 있는데 애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 그냥 빠르게 쓸게요. 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원래 이게 교과서에 적혀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봐서 그렇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모양은 그냥 탱탱볼 같은 거 벽에 던지면 탱탱볼이 순간적으로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힘에 대해서 볼 때 요거는 이제 괄호쳐도 돼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고 운동 상태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속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운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상태적으로 나타낸다. 그게 이제 결국에 속도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V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힘, F라는 건 뭐냐면 이 V라고 하는 속도를 델타를 변화라고 이제 기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V를 변화시키는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요. 그러면 힘은 F는 MA가 아니라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얘기했냐면 개념과 문제풀이를 잇는 다리 연결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리 연결법은 개념대로 공부하는 거 맞지만 문제풀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예제로 이런 게 나와요. 항상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2m/s가 예를 들어서 4m/s로 예를 들어서 t초 뒤에 박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kg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2kg이 물체가 2m/s로 가다가 4m/s가 됐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기억 보기. 힘이 F가 존재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F? F는 MA. M? 질량을 넣으라네? 2kg 있네? A 있네? A가 뭐지? A가 뭐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가요. 혹은 뭐 A 공식을 안다면 넣어도 되는데 사실은 T초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와져 있어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F라고 하는 그 공식 자체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이 도대체 어떤 의미지라는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봐요.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속도가 변화했다라는 건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힘이 존재하느냐는 건 뭐지? 결국엔 속도가 변화했냐는 건가? 그러면 속도 변화했네? 그럼 기억 맞는 보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숫자 넣어가지고 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어머님들께서 보통 많이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할 거라는 착각 때문에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과학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을 못해서 아내가 수학적인 계산을 다 해줬다고 막 얘기가 되어 있고 뭐 다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데이나 뭐 되게 유명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좀 못해요.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은 사실 별개입니다. 별개고 그냥 과학은 과학답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스텝을 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4스텝인데 첫 번째는 용어의 의식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죠. 그래서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개념어를 정의한 문장, 요 힘에 대한 정의처럼 본질을 일단 파악해 주는 게 전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아이가 어리다면 어머님께서 혹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돼서 과학을 좀 도와줄 일이 생긴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저도 뭐 국영수 다 잘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데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사실 다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문제 풀이를 이렇게 쳐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공부에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 때 개념이 예를 들어서 냉소적이다라고 하는 국어 표현이 있어요. 그럼 냉소적인 게 뭐야? 그 애들이 막 썩소를 지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정확하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그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OX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의 상황을 인지한다. 이건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역학으로 봤을 때 물체를 이렇게 던졌다. 그럼 포물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떨겼다. 아니면 밀었다. 이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복잡한 게 있을지언정 그거를 쭉 글을 읽고 한 4줄 정도가 보통 되거든요. 4줄 정도를 쭉 읽고 그 다음에 아 얘가 어떻게 이제 가겠구나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대충 한 다음에 그러면 대충 뭐 A랑 B랑 물체가 있으면 누가 더 빠른지 정도는 상상으로 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아이들이 이상한 답을 찍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이제 스텝을 봐야 돼요. 한 문제를 볼 때 1, 2, 3, 4 단계를 쭉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1, 2단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볼 때 1, 2, 3, 4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를 보고 개념어 보면은 일단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저도 이거는 과학을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야. 모든 과학은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를 낼 때 출제자의 어떤 특징 같은 거예요. 이거 평가원의 특징 같은 건데 내신도 마찬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를 대놓고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뭐 x는 뭐 15 더하기 a다. 그러면 X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A를 알아야 X를 알잖아요. 근데 A를 물어보면 이렇게 티가 나요. A를 물어본다라는 건 A에 대한 공식이 쫙 나올 텐데 그럼 너무 쉬워질 것 같으니까 X를 물어보면서 A를 아는지를 간접적으로 물어봅니다. 항상 문제를 물어볼 때 이걸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는 MA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질량이 0인 건 애초에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항상 숫자가 있는 거고 질량은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수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가 증가하면 F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은 가속도고 가속도는 곧 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힘이 존재하면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고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면 힘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힘을 물어보고 싶을 때 가속도를 물어보고요. 가속도를 물어보고 싶을 때 힘을 물어봐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힘의 방향을 물어볼 때는요. 항상 가속도의 방향으로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량이라는 건 방향이 없죠. 그냥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에 대한 방향을 물어볼 때는 가속도의 방향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지 않고 힘의 방향을 물어보면서 가속도의 방향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냐면 자, 첫 번째 개념에 대한 본질적 이해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변에 있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전혀 안 좋은 문제집이 아니야. 뭐 학원 선생님께서 자체 교재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거 공부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면 이 세 번째가 되게 쉽게 됩니다. 그러면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서 아 x는 15 더하기 a인데 x를 물어봤네. 근데 그 사실은 a를 물어보라는 거네. 그걸 알면 a를 구하는 문제풀이로 쫙 가겠죠. 그게 이제 네 번째야. 기계적 풀이법. 94년도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수능 세대고 그 전에는 뭐 학력평가라든지 뭐 등등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든 다 마찬가지고 과학은 유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유형별로 풀이법만 그냥 다 솔직히 말해서 암기해 주시면 못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은 있을 때 모든 문제들이 다 새롭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제나 다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게 막 엄청난 부담감으로 가요. 근데 사실 가르칠 때는 그 문제가 그 문제고 숫자가 바꾼 건데 아이들이 그 공통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언제 잘하냐면 그게 다 그 문제가 그 문제구나를 깨달을 때 잘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문제가 그 문제라면 내가 일종의 레시피처럼 이거 다음 이거 한 다음 이거 한 다음 이렇게 풀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저도 유형화를 짜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그걸 사실은 아이가 깨달아서 먼저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강사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테크니션이 필요하지 않고 배운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풀이법만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요리하는 거면 저도 요리를 최근에 조금 이렇게 취미가 붙였는데 제가 그래서 양파다. 양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이제 유튜브 보면 넣으라니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 그 풀이법 자체를 암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수학을 가르치는 그래서 저도 수학을 메인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기 때문에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과목을 다 수학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수학 선생님이 왜인지를 물어보고 암기를 죄악시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진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모든 뭐 과학을 진짜 전문을 했던 사람 다 얘기하는 건데, 암기도 무조건 중요해요. 암기를 죄악시하는 거는 완전한 이상주의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걸로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수학은 이해하는 게 맞아요. 수학은 정말 이해하는 게 맞고, 공식도 저는 안 외웠고 다 유도했거든요. 근데 과학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오히려 문제가 못 풀려요.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 S는 2분의 1 GT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G는 원래 상수라서 S랑 T만 알고 있으면 이제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알면 되고 문제를 풀리는데, 이게 사실 그래프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유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이걸 안 외우고 다 그래프를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래 걸려요. 수능 같은 경우에 수학은 100분 주어지고요. 통합과학으로 수능이 바뀌면 이제 40분 정도 주어져요. 원래 지금 선배들은 30분 정도 주어지고요. 근데 내신도 사실 마찬가지. 내신도 이제 1시간이다, 50분이다 그러면 수학은 18문제 이렇게 짧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한 28문제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타임어택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엄청 깊게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암기를 안 하고 이렇게 다 유도해서 이렇게 선비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풀게 되면 결국에는 제한 시간에 못 풉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이 그냥 풀리거든요. 집에서 풀 때 풀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떨리는, 진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내 인생을 결정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풀 때 정말 덜덜 떨리는데, 내가 이거를 편안하게 이걸 일자로 그려도 일자도 안 그래요. 덜덜 떨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확하게 해석이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기계적인 풀이법이라고 얘기하는 약간의 기계화, 암기화를 시키라는 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그러니까 이해 후 암기도 당연히 베이스인데, 정말 과학이 어려울 때는 암기 후 이해도 있어요. 특히 화학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 후 암기뿐만 아니라 암기 후 이해. 정말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과학을 잘하고 싶다면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암기를 일단 해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됐을 때 그게 그런 뜻이었나 라고 나중에 이해되는 현상도 많기 때문에 암기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연 현상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는 모르죠. 뭐 진화적으로 탄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창조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이해되기에 맞춰서 그게 탄생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현상은 벌어지고 그걸 우리 인간이 계속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일단 암기를 해놓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은 일단 공부 하나하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학을 잘하면 과학도 잘할까? 학부모님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오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 2년 넘었네요. 2년 넘었는데 옛날 대치동에서 화학 수능을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9월인가 왔어요. 그래서 되게 여학생이었는데 한때 6월 모평에서 9등급 제에서 5등급을 맞았어요. 5등급을 맞았다는 거는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무도 못 가요. 절대로 못 가고, 지방에 있는 안 좋은 대학, 거점 굴릴 때도 못 가고.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든지 주겠다. 3등급이라도 좋으니까 5등급 3등급만 만들어 달라. 근데 사실은 9월 달에 오면 수능이 11월인데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피라미드 형식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올리겠다는 건 그만큼 애들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근데 걔네들도 당연히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따가 이제 얘기 드릴 거는 맞는데, 일단 3x 더하기 2y는 13, 이걸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게, 많이 이 수식이 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수식이에요. 이게 풀다 보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x, y가 미쳐서 두 개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풀 때는 당연히 식이 두 개 있어야 연립이 돼요.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 그렇게 푸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풀면은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자연수로 생각했을 때 이걸 탁탁 찍듯이 넣어가지고 13이 바로 나오는 거를 직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걸 애들이 찾더라고요. 뭐 3, 2 넣으면은 9, 4 돼가지고 13 나오는 식으로. 물론 다양한 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걸대로 하고 빨리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가정의 문제를 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맞게 풀리는지, 그게 안 풀리면 시행착오를 거쳐갖고 그럼 다른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두뇌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도중에 멈춰지는 거죠.
근데 그 학생도 보면은 다 잘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2등급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1등급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수학, 계산이 느려요. 근데 이제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한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수학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애가 수학에 느리면 과학을 가르치면서 어머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릴 때 기탄 수학, 저도 했었거든요. 기탄 수학을 사서 자기 전에 30문제씩 그냥 빨리 30분 동안 그냥 탁 풀고 자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한 2달 동안 해도 무조건 1등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 자존심상 안 해. 정말로 자존심상 안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데 그게 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을 잘하는 건 물리나 수학, 뭐 물리나 화학이나 당연히 계산이 많기 때문에 산수를 잘하라는 것이지, 뭐 미적분이나 수학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랑은 조금 별개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올바른 과학 학습관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스텝을 잘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학원이 필요 없는데, 그게 당연히 제가 강조를 해도 아이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F는 MA다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그냥 짧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F는 MA만 외우고 힘이란 무엇이지라는 문장 정의를 안 내워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사실 하면은 아이들도 막 같이 올 때는 제가 직접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말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정말 없어요. 고등학생들도 없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없고 힘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도 맞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어떤 방식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기계적인 풀이법, 그거는 효율적으로 이거 해라 이건데, 이걸 학생들이 짜긴 당연히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제가 하는 거긴 해서 이건 어머님과는 약간 관련은 없을 수는 있는데, 이런 학원 시스템을 찾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새벽 4시까지도 카톡 질의응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배제고 하면서 너무 자사고기 때문에 애들이 새벽 3, 4시도 연락이 많아요. 계속 공부하면서. 근데 이거는 카톡 질의응답 해줍니다 하면서 얘기하시는 강사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앉아서 질의응답 되게 잘해줍니다. 애들이 맨날 언제 자냐고 맨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는 진짜 배제고 시험 1학기 기말고사 하루 전날, 그러니까 직전 날에 4시까지 애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해도 되네? 라고 해서 4시를 넣어놨고, 근데 이제 정말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지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제고 담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교도 배제고 출신 조교를 써요. 대학교 한 1, 2학년 따끈따끈한 선생님들 쓰시고 과외식으로 하나씩 봐줘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그럼 당연히 유명할수록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게 불가능해져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이게 소극적인 학생들은 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하면서 과외식으로 하나씩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중학생 학생들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낯가려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돼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숙제는 당연히 직접 검사합니다. 이게 솔직히 지금 고등학생들도 숙제 뺏긴 애들 좀 몇 명 있거든요. 다 보여요. 어릴 땐 저도 당연히 안 보일 거 생각했는데 너무 보여요. 문제를 풀 때 수식이 있어야 되는 수식이 없고 그냥 체크해놔. 그러니까 뭔가 속일 거면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검사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학부모 연락 항상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필기팟을 정해요. 중학생들은 아직은 중요하지 않지만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뭐 1반에서 5반까지는 A 선생님, 5반부터 10반까지는 B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각자 배운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이들끼리 필기팟으로 해가지고 주차별로 공유를 합니다. 필기 공유를 제가 쫙 받아서 그다음에 다시 뿌리는 거죠. 이게 원래 약대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약대랑 의대랑 되게 많이 합니다. 항상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교수님 몰래 녹음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제 필기를 쫙 정리본을 만들고 이걸 쫙 뿌리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요거 때문에 제 수업 듣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계적 풀이법 좀 잠깐 상세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집에 가셔서 어머님이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학생에게 진짜화 시켜줘도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과학뿐만 아니라 그냥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치동 그 학생 처음 가르칠 때 그냥 마더텅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쉬운 문제도 괜찮고 어려운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보통은 이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왜 틀렸는지 아래에다가 기역 쓰고 그러니까 왜 그걸 생각했는지 다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생각한 거는 여기서 끝내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부족하고, 말로 표현하거나 적으면 그게 용어가 의식화가 되잖아요. 말로 하는 건 사실 도서실에서 떠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적으면 내가 이 논리가 부정확한데 이렇게 풀고 있었다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를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특히 뭐 수학, 과학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거 일단 적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라든지 많이 나오는 보기의 유형들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백지에다가 좀 정리하세요. 이렇게 카테고리로 타타타타 새로 나온 거는 항목을 추가하시고 아니면 이제 그냥 그대로 냅두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풀이법들을 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화 좀 공부법 저도 이제 많이 도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저는 몰랐는데 이게 교육학에서 많이 하는 거래요. 교육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쳐라.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좀 그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학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악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을 좀 잘해갖고 이게 있었는데 약간 애고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선생님인데 저희 어머님이 가르친 제자였어요. 근데 야자 시간에 이제 쓱 보니까 제 친구가 굉장히 예쁜 글씨로 남학생이지만 굉장히 예쁜 글씨로 이렇게 풀이가지고 막 적더래요. 그 친구가 결국엔 포항공대 갔거든요. 근데 잘 가죠. 근데 그걸 보고 어머니가 저한테 집에 와서 야 걔는 되게 예쁘게 정리를 하더라. 아무리 쉬운 문제도 이렇게 하더라.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용지가 넓으니까 막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내 생각을 이렇게 막 써놓으면 결국에 내 생각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흐름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풀다가 뭐 실수했어. 그러면 제가 풀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풀 때 뭐 백지의 용지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 줄글 노트 사셔도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쓰면서 풀이하듯이 그래야 내 머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흐름이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논리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닌데 애들이 틀린데 너 이거 왜 틀렸어? 왜 이거 이렇게 풀었어?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공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과학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죠. 국어에 대한 선지를 파악할 때, 수학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때, 과학에 대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보기를 판단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적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 적고 그것만 해도라도 중학교의 공부는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레시피를 딱 만들면 그거대로 문제풀이를 계속 도입하고 그러면 새로운 유형이 있으면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책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클리어 파일 80매짜리가 있거든요. 제일 큰 거. 그걸 사가지고 다 계속 채워놨어요.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개념 과목 뭐 생물, 지구과학 공부할 때는 약간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개념 정도 일단 2회독 해요. 이거는 그냥 읽는 거죠. 윗줄 그으면서 읽는 거.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냥 밑줄만 계속 긋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공부는 최소한 5회독은 해야 내가 공부는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요즘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모든 요즘에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집을 5권 살지언정 5회독을 안 해요. 근데 사실 강사로서 알지만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거든요. 다 문제들 다 이 문제가 이 문제고 약간 비슷하게 내는 것도 있고 다 돌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사도 되는데 그거 아이들이 잘 못합니다. 요즘 뭐 너무 이 표지 이뻐 보인다면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사도 괜찮으니 2회독을 일단 밑줄 해주시고 이거는 개념서에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백지해도 되고 빈칸 2회독 이거는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능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약대도 마찬가지고 개념이 좀 많은 어떤 시험 입시에서 그 공부법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한국사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화이트로 다 지웁니다. 그럼 그걸 다시 채워요. 또 지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아예 다 지워요. 모든 걸 다 지운 다음에 거기다 모든 걸 쓸 수 있으면 그러면 넘어가는. 물론 성인 뭐 그런 진짜 무슨 고시를 준비하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보통 개념서에서 많이 나오는 빈칸 정도는 2번 정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은 OX랑 단답형. 아직은 대표적인 유형을 풀기 전에는 OX랑 단답형을 하면서 하나씩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문제집을 하나 사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 숫자도 제가 하나씩 좀 고민하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2번, 그 다음 1번, 요 정도.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 왜냐면 이것도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백지 복습을 하면은 이게 안 돼 있더라도 여기서 다 들통이 나요. 그래서 백지를 딱 쓴 다음에, 백지를 딱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내가 쭉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유형을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백지에다가 딱 목차만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너가 알고 있는 거 다 써봐. 이런 식으로 쫙 쓰는 거죠. 요거를 이제 배재고등학교에서 그 자사고니까 애들 많이 시켰는데 이거 하는 애들 있고 안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애들은 다 한 3, 4등 이렇게 나오고 이걸 한 애들은 진짜 다 1등급 나왔어요. 왜냐면 솔직히 백지로 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당연히 풀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못 쓴 거는 되게 잘 안 보이시는데 못 쓴 거는 모르는 것이라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 자녀께서는 아직은 어리실 수 있겠지만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혹시 이런 거. 아, 네. 아, 그래요? 배제고를 가면 좋죠. 근데 이제 배제고등학교 학생들 요즘 보면은 일단은 과학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겨울방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통합과학을 하는 거고 그 전에는 통합과학을 그것 제외하고 일단 한 번 돌려놓거나 아니면 물화를 이제 한 번 돌려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지는 뭐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뭐 물론 중학교를 공부하면서 생지가 좀 약하다 하는 친구, 암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때는 한 번 돌려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지를 돌린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생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에 있는 생지만 돌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한 30% 정도의 확률에서 어떤 거냐면 과학고, 영재고를 했다가 떨어져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1등급을 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다 해놔요. 고등학교 현재 뭐 생투, 화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시작점이 달라서. 근데 뭐 물론 배제고에서 과학이 엄청나게 어려운 뭔가를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약간 오버스펙일 수 있으나 아이들이 그 정도의 기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어. 그래서 일단은 혹시 만약에 일반고를 가실 때 안전한 1등급 혹은 자사고를 목표로 한다면 이런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 거꾸로 좀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니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아직 입학하기 전에는 통합과학 원투를 일단은 전체적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뭔가를 한다거나 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과학 원투 전체를 준비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중학교 3학년 여름, 그러니까 1학기랑 여름 포함해서 물화 정도 대비를 기본적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여름에 통합과학의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한번 쓱 보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한 달이면 그냥 쓱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 때까지 막 넘어가 이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맛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그 거부감은 없습니다. 나 한 바퀴 돌렸어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서 오는 뭔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돌리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려운 물리화학 요거는 이거는 자유예요.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화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화학을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투 과목 이렇게 통합과학 원투 1학기 2학기 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배제고 여름방학은 통합과학 2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는 또 이제 배제고는 거의 다 물화를 기본으로 낀 상황에서 다른 걸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화는 거의 다 이제 이과를 지망한 학생들은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물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리의 킬러가 1단원, 화학의 킬러가 1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겨울방학에 다 쳐낸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때 어느가에 했던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 뭐 국영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당연히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이제 수능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거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앞에서 간단하게 하나 쳐주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은 이제 뭐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아이가 진학을 하고 대학교를 갔을 때는 과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좋은 어떤 성적을 내려면 과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과학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 실제로 입시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건 전체적인 내신 성적은 낮은데 과학을 잘 본 친구들이 기적을 이뤄요. 약간 그런 오타쿠적인 성격이잖아요. 뭔가 과학은 잘해.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 야, 너는 좀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있기 때문에 과학은 기본적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어머님 자녀께서 혹시 꿈 이런 거 정하셨나요? 오, 대박. 신기하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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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그쵸. 음, 음, 네. 네. 맞아서. 네. 네. 그쵸. 음, 네.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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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별 필요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과학이 이제 뭐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통합과학은 중학교 3학년 과학의 한 70%가 유사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네? 그럼 좀 어렵겠네?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하는 게 고등학교 수준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조금 약간의 심화된 과정에서 반복한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중2 여름 전에 중학교 3학년 어떤 어떤 커리큘럼을 끝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왜냐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고등학교에 아예 안 나오는 단원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검전기 뭐 이런 것도 많거든요. 이거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 어머님도 어릴 때 기억하시나요? 이게 이렇게 이제 생긴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전기 손 대면 이게 뭐 오므라들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되게 이게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괜히 그거 하다가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전에는 그냥 차라리 통합과학을 먼저 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이게 중학교 1, 2학년 과학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지 않고 약간 아이들이 이해되기 쉽게 정의를 해놓기 때문에 오히려 오개념이 생기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고등학교에는 통합과학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의 과학이 전혀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나왔다는 건 일단 절대적인 공부량이 수학만큼 되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질문할 때 그래?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 그럼 너 솔직히 말해봐. 수학만큼 똑같이 같은 시간 공부했어? 그건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일단은 노력은 그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1, 2, 3, 4번 그 다리 연결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아직은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면 그냥 어머니께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냥 문제집 하나 사서 기억, 니은, 디귿을 왜 맞는지 그냥 다 써보는 거야.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문제마다 다 비슷한 이유로 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유형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더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밑줄만 보고 그냥 읽고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정말 전에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음. 자유롭게 겨울방학 때까지 이 정도가 지금 시간이 조금 남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통과하기 전에 중학교 과정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물화 정도만 좀 해서 네. 좀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 통과를 그것도 괜찮아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그 통합과학에서 물리화학, 이게 물리 같은 경우 뭐 자유낙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떨기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것도 되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물리에 나오거든요. 통합과학이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3학년 과학이 되게 좋은 과목은 맞습니다. 그 선정을 좀 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뭐 생물이나 뭐 지구과학은 사실은 겹치지 않는 것도 꽤 있고 그다음에 그때 해서도 늦진 않기 때문에 뭐 자연선택, 뭐 진화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면 그래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물리화학 정도만 그렇게 해주셔도 전혀 괜찮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사실 이제 선택과 집중을 음, 해야 지금 맞아요. 하는데 구경수를 하면서 다 한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배재고 수업하고 와서 배재고가 아니었구나. 고등학교 2학년 화학 하는 친구들한테 배재고 친구도 있어갖고 중학교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그냥 노세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일단은 국영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과학 중에서 물리화학 둘 중에 하나 일단은 하나 확실하게 그래도 해놓는 거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있는 물리가 되게 좋아요. 화학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과목, 그 단원에 대한 선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한 물리, 그 다음에 뭐 화학, 요 정도까지만 선택과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중학교 과학을 못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과학을 뭐 못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이제 과학이라고 공부를 해보고 호흡 좀 받아봐요. 그쵸. 아무튼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생각보다 약간 관심도 있었고 책도 좀 열심히 보는 조류면 뭔가 이렇게 많이 지식을 많이 아는 건가요? 어떤 그러니까 뭐 도감 같은 그쵸. 거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천체 관측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완전 제가 천문대 전화해서 부모님 데리고 새벽에 막 그래서 200만 원짜리 망원경 사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막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물, 뭐 지구과학 이쪽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생지는 잘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쪽에 너무 뇌가 트여 있다 보니까 물화처럼 그러니까 차가운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못 봐요. 그냥 수학적인 계산?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냥 힘이다 그러면 힘 그 자체로 그냥 문장이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한 문장을 그 개념을 정말 드라이하게 좀 이렇게 어떠한 색을 빼고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더 지금 말씀드린 게 좀 필요하다.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5개념이 쌓이기가 되게 쉬워서 정확한 이유를 물어보고 그걸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정도? 네. 다른 거 있나요? 괜찮아요? 네. 네. 혹시 뭐 궁금하시면 사실 뭐 언제든지 뭐 학원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좋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